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오늘은 그냥 켰어요. 그냥 켰는데 제가 이제 4학년이고 졸업작품을 해야죠. 졸업작품을 해야 돼서 요즘 무슨 생각을 하나 제 스스로 졸업 준비를 하려는 4학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간단히 그런 이야기를 좀 제 스스로 좀 남기고자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퇴근하고 왔고요.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2월 25일라서 수강 신청이 다 끝났고 저는 이제 졸업 프로젝트 수업을 다 담았고 시간표 좀 짜면서 학기 개강 준비를 하고 있죠. 제 졸업 프로젝트는 일단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 있는 메타 디자인을 하나 듣고 UI UX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둘 다 어쩌다 보니 감사하게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팀도 어쩌다 보니 같은 분과 두 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최지아 씨에게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팀플을 하게 돼서 글쎄요, 혹시라도 졸업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하게 된 경위라 해야 되나? 팀 정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도 해보면은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지아님이랑은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그 수업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좀 발표하고 뭐 혹은 비평을 하든 되게 뾰족하게 나를 드러내는 수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수업에 서로 글을 쓰고 글을 발표를 하고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수업인데 그 수업에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리고 지아님도 그런 분이셨고 친하진 않았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그분이랑 토론하면서 싸웠다까진 아니지만 아무튼 좀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해서 싸운 건 아니고 잘 해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주 이 시대에 훌륭한 친구네. 훌륭한 친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수업은 끝나고 종강을 했죠. 그렇게 친해지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뒤에 같이 이렇게 졸업 프로젝트를 같이 해봅시다. 뭐 이런 연락이 와갖고 감사하게 저 역시도 그분을 훌륭한 인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해서 매주 그런 우리의 어떤 톤을 한번 맞춰보자. 생각의 톤이 있을 거 아니냐. 뭐 그런 톤을 한번 맞춰보자 싶어서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거의 매주 서로의 어떤 아젠다, 어떤 안건 보통은 이제 책이거든요. 어떤 책을 좀 같이 함께 읽고 혹은 이 책의 어떤 부분을 같이 읽고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영화라던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 정치적인 게 꼭 정당의 정치적인 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넓게 해서 좀 좁게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시간도 얼마 이제 안 남았죠. 왜냐면은 조만간 개강하니까 뭐 되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AI입니다. 사실 AI가 디자이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뭐 엄청나죠, 사실은. 되게 요즘 쉽게 소비되는 워딩 중에 딸깍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냥 딸깍하면 된다. 딸깍 해볼게. 내가 집 가서. 저희 공모전 최근에도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같은 팀원들도 이제 요즘 AI 그냥 이것도 딸깍하면 되겠다. 이러고 집에 갔어요. 서로 우리 대충 기획만 생각해보고 이미지 같은 거, 렌더 같은 거 집 가서 딸깍 할게. 딸깍 해볼게. 이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렇게 뭐 파트를 어떻게 나눈다? 그런 개념도 없고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 아이디어를 일단 시각화하는 것에 있어서 AI가 너무 많이 도와주니까 그러는 동시에 저는 최근에 사실은 그 툴을 배우는 강의를 다 구매를 해갖고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그 필요성을 너무 못 느끼겠는 거야 내가. 그냥 딸깍하면은 좀 괜찮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 잘 나오진 않아도 금방 나오고 완제품이나 완성도를 원하는 거는 딸깍하고 그것에 이제 후가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금방 올라오니까 뭔가 내가 개인 작품 하는 것에 있어서 모티베이션이 없으면은 되게 안 움직이게 된달까?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항상 친구들끼리 만나면 같은 과 혹은 취직한 애들끼리 만나면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딸깍하면 뭐 하냐?
딸깍하면이래. 딸깍하면 되지. 디자이너가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는 동시에 이제 대체 불가능한, 결국에는 AI가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디자이너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디자이너보다 폭넓은 어떤 존재인 건데, 그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자주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정말 어디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수업에서도 나오고. 우리는 AI가, 이거는 이제 산업의 변화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파도 같은 건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나날이 하는 것 같아요. 나날이 어떤 기술을 보고 매번 인스타에 올라오는 무언가를 보고, 이것도 요즘 AI고 이것도 AI고, 그러니까 제 알고리즘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디자인 작업이나 완성품을 봤을 때 그게 AI 크레딧이 옆에 AI로 했습니다 이런 게 써져 있는데, 그 비율이 너무 많아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근데 또 웃긴 거는 저 역시도 AI 덕분에 취직을 했죠. 저 역시도 AI 덕분에 취업을 하게 돼서 회사에서 AI 갖고 스테이블 디퓨전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내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긴 한데, 사실은 저도 들어와서 그런 생각도 해요. 나보다 더 AI 잘 쓰는 사람들이 오면은 날 대체하는 건 당연한 거고, 혹은 내가 하는 수준의 AI보다 AI가 그냥 압도적으로 다른 어떤 모델이라던가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을 때 내가 굳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 역시도 회사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정말 막내 어떤 인턴이기도 하지만 나는 대체 가능한 존재다 지금은, 솔직하게. 난 너무나 대체 가능하니까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AI에 관련된 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학교에도 AI 수업이 새로 신설이 됐죠. 이미 된 지는 한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됐나? 학과라는 것도 점점, 디자인과 내에서도 AI 디자인 학과가 있고, 실제로 수업에서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연사라던가 세미나나 학교 측에서도 AI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활동도 워낙 많아지고, 신입생분들은 혹은 디자이너를 처음 하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쉽게 바이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도 AI 덕분이니까, 정말 A부터 Z까지 다 관여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리고 레벨에 상관없이, 뭐 초심 디자이너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든 너무 디자인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디자인 씬에 엄청난 그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고요. 결국엔 그래서 AI 잘 활용해야 된다, 뭐 별건 없고 잘 써야 된다. 디자이너로서, 기획자로서, 그 이상의 무언가로서 AI를 잘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체 불가능해져야 되니까 린치핀이 돼야 되는 거죠. 다음은 투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요즘 한국장이 너무 좋으니까, 한국장이 너무 좋고, 그저께 아까도 공모전 얘기했지만 주식 그렇게 안 하던 친구, 돈에 관심 없고, 물론 돈 아끼는 것은 당연한 건데 돈을 내가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나 주식 계좌 진짜 만들어야겠다, 삼성전자 사야겠다, 하이닉스 사야겠다, 이러니까 20년도 같아요. 저는 사실 투자를 되게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 오래 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년도에 저는 동학개미 운동 때 처음 들어왔었으니까. 제가 21살? 20살, 21살이었죠. 20살 때는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뭐 RP가 뭔지, IS가 뭔지, 연금저축 펀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제 나름의 리스트업을 해갖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내 노후 준비를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20살이었고, 그때 이제 재수하고 대학교 들어와서 알바하면서 돈 벌고 그걸로 이제 투자를 했던 게 21살이니까 실제로는 되게 오래됐고, 군대에서도 너무 IR 같은 거, 너무 IR 자료 너무 많이 보고, 기업 리서치 같은 거 저 혼자서 하고, 리서치 투자 보고서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뭐 텔레그램이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워낙 투자 관련된 것들을 구독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정보들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으니까, 그 뒤에 사업하면서도 돈이 더 생기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봤고, 지금도 오늘도 하고 있고,
저는 근데 미국 주식을 하기 때문에 요즘 좀 빡이 치긴 하는데, 걔가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인생 뭐 무조건 배워야 된다. 저는 사실 20살도 좀 늦다 라는 생각을 20살 때 했거든요. 나는 왜 이제 알았을까? 나는 왜 주식을, 이런 자산을 구매하고 사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어쨌든 누구나 그렇지만 투기는 위험하지만 투자는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가 점점 더 가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 자본주의 내에서도 내 자산, 내 자본을 갖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생산을 하고 혹은 소비를 해서 나의 생존을 도와야 하는데, 그 방금 말한 메커니즘을 유지를 하거나 존속시키려면은 어쨌든 경제 활동이 필요하고, 그 경제 활동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투자라는 거고, 해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배움의 영역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떤 생산자로서 위치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라면, 투자는 그 배운 것들을 가진 생산물, 그러니까 생산물을 통한 어떤 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하느냐의 개념인 거죠. 소비가 크게 정말 내가 돈을 써서 나를 위한 소비가 될 수도 있고, 내 돈을 투자라는 곳에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디 소비하느냐의 그 방향 중에 하나인데 계속 해야 된다. 저 졸업 프로젝트 같이 하는 지한님도 최근에 투자 이야기를 했기도 했는데, 뭐 요즘 그리고 식당이라던가 어디 가면은 죄다 주변에 현대차,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야기 너무 하거든요. 코스피 5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더 커서, 모두가 지금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있다. 좀 무섭다. 왜 아무도 노라고 안 하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투자는 열심히 잘 재밌게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올해 투자의 어떤 방향이라던가 그 매매 관련된 것을 조금 변화를 준 게 있어서 뭐 테스트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또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책을 좀 읽고 있다는 거는 책보단 전 텍스트를 좀 읽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텍스트를 읽고 있는데 요즘은 이미지가 워낙 많고, 사실은 영상도 이미지고 24프레임으로 된 1초에 24번 보여지는 이미지들이죠. 소리와 함께 나는 그런 이미지 매체들이 너무 많고, 사실 오늘도 너무 많이 보긴 했는데 내 스스로도 텍스트가 가진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떠나서 최근엔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다 지겨운 거예요. 뭔가 디스플레이 안에 있다는 거 자체가,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어떤 전파, 이런 LED 혹은 OLED 이런 것이 빛을 내 갖고 내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읽고 싶다. 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내가 사과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사과를 설명하는 텍스트나 글을 읽어도 내가 사과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서로 인지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게 완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책 같은 경우도 이것도 졸업 프로젝트의 일환이겠지만 수전 손택이라는 사람의 책을 좀 읽고 있고, 마침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사진이라던가 혹은 이미지라던가 혹은 예술과 관련된 심도 있는 철학 이라 해야 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예술 비평 혹은 예술 해석에 관한 이야기,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책들을 하나씩 다 읽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카테고리는 다 그 각 하나의 책들을 이었고요. 디자이너가 이미지가 지겨워져서, 나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이미지를 갖고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 나는 사람이 좋아. 사람이 먼저야. 생각이 먼저다. 이 이미지의 디스플레이 안에, 뭔가 프레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요즘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엄청난 걸 봐도 그저 온라인에 멋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 봐요. 나는 실제로 보면 실제로 더 보고 싶고, 난 이거 너머에 있는 진짜가 궁금하고 현실이 궁금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이었고요. 책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최대한. 책은 시간 내서 읽는 게 아니라, 아니지, 책은 시간 남을 때 읽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읽는 거니까 시간을 내야죠. 근데 내는 만큼 이 핸드폰이나 어떤 다른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 안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거 나름대로. 그렇죠. 책을 종종 읽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장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사업을 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4년째예요, 올해가 사실은. 올해가 벌써 2달이 넘었잖아요. 올해 뭐 10달 넘은 장사한 지 4년이 되는 거고 5년째를 또 향해 가는 건데 그 시간이 진짜 턱턱 갑니다. 한 번에 턱턱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신기하면서도 묘하기도 하고 나이가 그만큼 많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은 것도 좀 더 신기하죠. 저는 제가 더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는 이 나이 되면 더 어른이고 더 멋있고 더 뭔가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면서 뭔가 내가 아웃퍼폼 하는 그런 시간은 없던 느낌? 아무튼 장사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글도 써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긴 했지만 장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자영업은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안 하거든요. 저는 지금 가도 어딜 가나 제일 어린 나이로 취급되고 어떤 모임에서도 항상 어리고 그런데 자영업은 보통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하죠. 특히 혹은 은퇴하신 분들 혹은 은퇴를 앞둔 분들 아니면은 창업 자금을 모아서 퇴사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데 저는 좀 일찍 시작했죠. 일찍 시작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나는 그냥 온몸으로 몇 년째 느낀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일을 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혹은 내 친구의 부모님이 지금 이런 마음과 이런 상황에서 하고 계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느꼈어요. 뭐 그게 어떻다라기보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끔씩은 제 마음을 좀 감격하게 했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경험인데 감사하면서도 약간 뭔가 슬프거나 애잔하기도 하면서도 그렇죠. 복합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이제 뭐 내 친구 중에 있으면은 그 친구 부모님 그렇게 진짜 대단하시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이 한국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물론 이제 인터넷 가면 자영업 욕하는 사람 많고 때로는 욕 먹어야 할 사람도 있고 하지만 뭐 각자의 상황이나 혹은 처한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분들도 누군가의 자녀고 누군가의 부모님이다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뭐 저야 어쨌든 제가 제일 많이 느꼈다는 거는 그 어떤 가정의 존재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있다. 그래서 꽤나 그거를 인지하고 내가 느꼈다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배움이었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더 잘 돼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뭐 저는 제 친구들이 약간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장사해버렸으니까 약간 뭐 꼰대 같다 혹은 이제 애스럽지 않고 좀 너무 차갑게 혹은 좀 뾰족하게 혹은 좀 아저씨 같다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젊음의 청춘 뭐 낭만 이런 것들은 저랑은 좀 사실 멀긴 했어요. 거리가 좀 있는 그런 경험이나 어떤 분위기 제가 근데 사업을 안 했다고 그런 20대 청춘, 20대 낭만, 뭐 막 하룻밤을 불태우자 막 이런 거를 사실은 내가 이걸 안 했어도 그렇게 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혹 혹자인 제 친구들 누구는 낭만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 청춘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 나름의 낭만이 있고 제 나름의 청춘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요. 이제는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땐 쓰였죠. 나 인생을 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걸 그 말도 맞는 것 같으니까 뭔가 20대 때 더 불태우고 막 화끈하게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화끈하게 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장사하면서 저는 진짜 단언컨대 성격 많이 버렸어요. 성격이 좀 개 같아졌어. 그래서 화도 좀 많아지고 직설적인 것도 어느 정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엔 더 착하고 너 막 좀 굳이 자세로 따지면 저자세?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고 좀 오만해지고 좀 못돼졌어 사람이. 그래서 그게 뭐 자존심이라던가 자존감이라던가 이런 것과도 얽힐 수도 있고 장사를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입장에서 상대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손님이 오시는 거고 모든 서비스직이 그렇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언제나 한번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장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내가 뭐 씨발 내가 뭐 해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내고 잘 먹고 기분 좋게 보내드리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면은 부끄러울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막 싸바싸바 그렇게도 안 하고 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을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졸업 작품 얘기하려다가 뭐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는데 대충 졸업 작품을 하려는 4학년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라디오용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느덧 30분이나 떠들었네요. 만약에 여기까지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그냥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